시험을 보든 안 보든 중학과정의 1학년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었다가 2학년, 3학년, 고등까지 기초 실력을 잘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읽기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읽기라는 건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활동까지가 제대로 된 읽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검은색은 글씨고 하얀색은 종이네 이러면서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건 읽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생각하고요. 내 것의 문제로 가져와서 확장하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능동적으로 책 읽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흥미와 관심,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책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위주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훨씬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와 관심,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야지 나 중1이지만 난 수준이 좀 높으니까 이러면서 중3 고등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따분하고 독서 자체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게 책을 선정해야 하고요. 참고 자료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결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히며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참고 자료를 찾아서 모르는 걸 해결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히며 읽어야 한다는 걸 귀찮아서 잘 안 하세요. 책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대강 이런 뜻 아닐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시고요. 뭔가 자료에 대해서 좀 찾아볼 만한 내용이 나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덮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기보다는 내가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읽으면 마치 5권, 10권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매체 자료를 활용해 자료를 찾아가며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독서에 자신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책 찾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학교에 도서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책이 있는지 아세요? 아직 도서관의 위치도 모르신다고요? 좀 관심을 가지세요. 학교에 책이 어디 붙었나는 좀 알아두시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걸 한두 권씩 대출해서 읽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독서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3단원에서 요걸 좀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독서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읽기 전 활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책 읽으라고 할 때 책을 딱 펼쳐서 읽는 것부터가 책 읽기가 아니고요. 읽기 전의 활동부터가 책 읽기에 포함돼요. 읽기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요. 독서 점검지가 있어요. 이 독서 점검지를 통해서 평상시 자신의 독서 습관을 점검하고요. 읽을 책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독서 점검지의 목적이 뭐냐?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이건 적어야 해. 이걸 통해서 얘기했던 건데요. 그동안의 독서 경험과 습관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반성하고요. 돌아볼 수 있게 돼요. 나 책을 이렇게 안 읽었어. 이러면서. 그리고 독서에 대한 관심과 동기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독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독서 질문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독서 점검지까지 잘 해봤고 그리고 책을 선정까지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선정한 책을 읽는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읽기 전 활동을 무시하고 여기로 바로 가시죠. 자, 여기서는 감동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 밑줄 좀 그으면서 읽으세요. 물론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다 막 낙서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내 책인 경우에, 사서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는 것도 좋아요. 작가에게 묻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읽기라고 나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가를 직접 만나러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작가는 왜 이런 결말을 썼을까? 이런 걸 질문을 던지며 읽다 보면 나중에 그 답을 내가 찾게 돼요. 내가 스스로 그 답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며 읽으라는 거고요. 글의 내용에 의문을 가지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도 예측할 수 있죠.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뒤에 이런 거 이어지겠는데 이런 거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난 질문 같은 건요. 독서 일지에 기록할 겁니다. 귀찮아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책 읽을 때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책만 들고 보시죠. 이렇게 필기도 하고 밑줄도 긋고 적기도 해야 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읽은 후 활동으로 넘어가면 책을 읽은 후에 느낀 점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질문판이라는 게 나와서요. 거기에 질문 정리도 하게 되고요. 가상 청문회 활동도 있고요. 더 읽어보고 싶은 책을 고르는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다 읽었다 끝이 아니고요. 얘는 또 다른 독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은 후의 활동도 잘 챙겨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면요. 책 읽고 3일만 지나봐라. 줄거리가 가물가물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이 지나면 내가 그 책을 읽었었나? 이러실걸요. 그러니 읽은 후 활동까지 잘 해주셔야 합니다. 복습하시고 책 한 권씩 좀 읽으세요. 그럼 우린 4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